자, 이번 시간에는 동력 변환 장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 먼저 본체 부품을 일단 그려야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물론 본체 부품을 그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베이스판을 먼저 그리는 게 있고, 지금과 같이, 자, 본체 부품에 하우징이 포함되어 있을 때, 자, 하우징 부품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은 XY 평면에 잡혀진 평면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XY 평면은, 자, XY면은 평면이니까요. 정면 쪽에 스케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하우징 면을 먼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원점에 중심이 가 있게 하기 위해서 돌출은 좌우 방향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평면을 마이너스 3 정도 해가지고 저 평면에 대고 리브를 그립니다. 시험 문제를 보고 이렇게 작성을 하실 때 보면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도면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부품인가를 캐치하는 능력하고, 그 다음에 그 캐치한 능력을 토대로 여러분께서 시험장에 저기 자라든지 각도기를 들고 가시죠. 그러면은 자라든지 각도기를 들고 가시면은 그 도면을 보고 빨리빨리 사이즈를, 그러니까 치수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연장된 부분은 여러분께서 직접 자를 대고 연필로 연장을 하셔가지고 치수를 측정하시면 되죠. 동등 구속 조건을 놓으면은 양쪽에 사선이 같게 됩니다. 두께는 8. 그래서 돌출 명령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고요. 자, 밑면에 베이스판을 그리겠습니다. 직사각형 명령으로 그리고 동일선상 명령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세로 사이즈를 맞춰주고 가로 사이즈도 맞춰주고, 구속 조건으로 원점과 방금 작성한 직사각형의 중간점을 이렇게 수직 구속 조건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좌우 쪽으로 이렇게 치수를 입력할 거 없이 세로하고 가로 치수만 넣으면은 이렇게 피처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리브를 그려야 되니까, 자, 중간 평면을 잡고 다음과 같이 자로 이렇게 쭉 있는 면을 그린 다음에 여기 측정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형상 투영으로 위하고 밑에 모서리를 형상 투영하고요. 선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점을 그리는데, 자, 지금 사선이 치수가 측정이 안 되죠? 그러면은 자, 측정 옮겨가지고 치수를 이렇게 측정하고 8, 밑에는 4. 자, 그리고 프로파일에 합류될 수 있으니까 형상 투영한 선은 전부 선택한 다음에 참조선으로 바꿔버리십시오. 스케치 마무리한 다음에 자, 보면은 저 선으로 모형에서 리브 명령으로 두께하고 방향하고 정해준 다음에, 자, 두께는 얼마나 할까요? 8mm. 두께 8mm. 이렇게 저장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빠진 피처들을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형상을 했으면, 자, 그 다음에 구멍. 모든 부품을 하실 때는 먼저 대략적인 형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탭이나 구멍 같은 거를 작성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못따기나 못깎기를 하셔가지고 부품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리 72, 자, 밑에 거리 15.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카운터볼을 뚫어야 되는데 카운터볼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측정한 거리로 전체 관통, 카운터 보어는 18, 깊이는 2, 그 다음에 드릴은 8mm. 그래서 자, 이렇게 카운터 보어를 작성을 합니다. 자, 거기까지 됐으니, 자, 이제 어디를 하냐면은, 자, 형상투영으로 저쪽 모서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보스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명령을 할 거니까 회전 명령으로 저렇게 프로파일 작성하시고, 대략적인 형상을 측정을 하신 다음에, 자, 치수를 입력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연장을 해가지고, 저기서 저기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자, 가끔가다 이게 지금 끝에서 점이 안 잡힐 때가 있죠? 그러면은 정 잡기 어렵다 하시면은 몇 번 왔다 갔다 안 됩니다. 왔다 갔다 안 되면은 점을 그 교차점에 찍어주시고 치수를 그 교차점을 점 찍은 데다가 자,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30이니까 30 해주고요. 그리고 자, 중간점 중심축의 거리가 밑에서 37이니까 자, 37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높이는 23. 자, 23 돼 있고 30 돼 있고 전면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자, 완전 구속을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회전 명령으로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나머지 피처들을 작성해야겠죠? 자, 전면에 스케치를 잡으시고 선을 작성한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자, 그리고 전면에 평면을 잡으시고 전 명령으로 자, 원점과 저점을 수직 구속 조건 주고 저기서 저기까지 얼마 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자, 15mm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치수를 자, 15만큼 하시고 그 다음에 카운터 싱킹의 스펙을 보죠. 싱킹 8mm, 4mm 카운터 싱킹 선택하시고 8mm 드릴은 4mm 90도 카운터 싱킹 90도 지정면까지 한 다음에 면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작업을 방금 구멍 뚫는 데 썼던 스케치와 작업 평면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삭제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안 되느냐? 여태까지 그 했었던 그 연관된 작업들이 다 에러나서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쪽에 있는 탭을 뚫어야겠죠? 자, 탭이 자, 8mm니까 피치 1이죠. 자, 이제 자, 여기서 나사산 모양을 그리고 피치 1짜리 그리고 분할선을 그리고 분할선의 치수는 0.896 높이에 나누기 8 그리고 라인 명령에서 3.5 7mm 였으니까 3.5죠 2.742 곱하기 2는 5.484 그러니까 드릴은 5.484로 뚫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5.484라는 드릴은 없으니까 한 5.5 정도로 뚫으면 되겠죠 드릴을. 자, 동심 참조 잡으시고 거리 자, 드릴은 5.484 DP는 얼마 정도? 자, 8 그리고 자, 여기 면을 중심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YZ 평면에 스케치를 잡으시고 자, 아까 우리가 그렸던 나사산 모양을 그려서 코일 명령으로 깎아야겠죠. 자, 뷰에서 숨겨진 모서리에서 안쪽 면이 보이게 하고 자, 나사산 모양을 그립니다. 피치 1 거긴 60도
그 다음에 동등구속 조건으로 정삼각형이 되게 하고요. 분할선을 그려준 다음에 자 저기의 거리는 0.866 나누기 8 형상투영해서 저기와 저기를 잡아주고 PC만큼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깊이를 측정해서 탭의 깊이를 측정을 해가지고 스케치 마무리. 그 다음에 깊이가 틀렸으니까 깊이를 좀 수정을 다시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코일 명령으로 프로파일과 축을 선택한 다음에 차집합, 축 방향 선택해주고 피치 및 높이를 피치는 1, 높이는 17로 해주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탭이 작성이 되게 되겠죠. 가시성 체크 해제하시고요. 자,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자 기본적인 모양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못따기 및 못깎기를 해가지고 본체의 모양을 완성시켜야겠죠. 자, 모형 탭에 가셔서 못깎기 반지름을 10이 된 반지름은 저쪽에 된 10의 반지름하고 자, 반지름 3짜리도 다음과 같이 자, 모서리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빠진 곳이 있나 볼까요? 이쪽 빠졌고 자, 다시 확인. 자, 그런 다음에 못따기를 한 번 더 실행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한 번 더 실행을 해줍니다. 두 번에 나눠서 하는 이유는 못따기 모서리끼리 너무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은 못따기를 실행하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모서리가 가까운 것끼리는 실행을 하지 말고 일단 큼직큼직한 것부터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세부적으로 못따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못깎기를요. 그리고 나머지로 마지막으로 못따기로 축이 조립될 구멍에 못따기를 한 번씩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자 완성이 됐으면 자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일을 닫고 새로 만들기에서 조립품 템플릿을 엽니다. 그 다음에 방금 작성한 본체 부품을 불러오죠. 자, 근데 보기에 자, 방향이 틀렸죠? 그래서 고정을 풀고 자, XY 평면이랑 자, 본체 원점의 XY 평면을 자, 구속 조건으로 잡아주는데 자,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고정. 그럼 본체 부품은 이 어셈블리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방향도 이제 올바르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탑다운으로 다른 부분들도 추가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우징 구멍 안에 들어가는 부시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죠. YZ 평면에 스케치를 잡고 그 다음에 자, 부시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형상투영으로 본체 안에 들어가는 구멍에 모서리를 형상투영하겠습니다. 자, 내경과 저 내경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명령을 쭉 대충 그린 다음에 자, 형상 투영한 거를 참조선으로 바꾸고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자, 그 모서리에 구속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18이니까 자, 치수를 저기다 넣어줘야겠죠. 18이니까 반지름 9죠. 9mm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자, 회전 명령으로 자, 축은 원점에 X축으로 해서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자, 작성이 되죠.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자, 스케치 마무리. 그 다음에 평면 명령으로 저기에 평면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자, 형상 투영으로 저 구멍에 형상을 가져오고, 저 파이로 바로 뚫어버립니다. 다음 면까지 뚫어버리고, 그 다음에 작업 평면과 스케치를 가시성 체크 해제해서 숨깁니다. 그 다음에 못따기로 저 부시에 자, 구멍 들어가는 부분을 자, 못따기를 해주고 복귀한 다음에 자, 제대로 됐나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부품을 작성을 해야겠죠? 자, 기어축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YZ 평면에 스케치를, 기본 스케치를 잡으시고, 자, 방향에 맞게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자, 중심 쪽에 대한 라인을 그으시고, 자, 보면은, 저 중심에서 저 기어축의 끝단까지의 거리를 자, 이렇게 측정을 한 다음에, 자, 중심점과 라인을 일치 조건을 맞춰 놓고, 양쪽에 대한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기어축의 기본적인 프로파일을 작성을 해 나가도록 하죠. 적당한 크기로 저 프로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자, 중심선으로 바꿔주고요. 중심축을. 그 다음에 형상투영으로 자, 부시 안에 있는 부시의 내경과 외경을 자, 형상투영하고 형상투영으로 바깥의 모서리들도 형상투영을 합니다.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자, 이렇게 구속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치수들은 직접 측정을 해서 여러분께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부리원의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입부리원 계산하는 방법은, 자, 보면은, 기어 그리기에서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입부리원의 파이가 36파이고, 자, 기본적인 프로파일이 다 됐으니까 회전 명령으로 작성을 하고요. 자, 이면에 스케치를 잡아서 기어 이빨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어에 PCD 라인을 그리고, 이끝원 42 그리고 이끝원을 그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음영철에서 숨겨진 모습을 좀 잘 보이게 한 다음에 자, 모든 선을 선택하고 이제 참조선을 하나씩 그려나갑니다. 참조선을 중심선을 그리고 3개를 더 그린 다음에 스케치에서 수직 구속 조건으로 중심점과 자, 참직점을 하고 첫 번째 모서리는 모듈 곱하기 0.785 0.875 0.875 그리고 여기까지는 모듈 나누기 2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모듈 나누기 4 이렇게 한 다음에 잘라내기로 불필요한 선들은 잘라냅니다. 자, 기준선이 다 됐으면은 3점으로 저 점과 저 점과 저 점을 잡고 자, 치수 자, 이제 호를 제외한 나머지 선을 잡고 전부 다 참조선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원호에 치수를 입력을 해주고 대칭해가지고 대칭선으로 적용 종료. 호에서 중심점 호.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기어 이빨을 작성을 합니다. 거리는 지정면까지.
자, 첫 번째 기어 이빨을 완성했으면은, 자, 못따기로 기어 이빨의 양쪽 면을 잘라주고요. 못깎기로 이렇게 잘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수가 21개인 걸 알았으니까 원형 패턴으로 돌출, 못따기, 못깎기 회전축을 원점에 X축으로 하시고 21개 그 다음에 확인 하시면은 자, 첫 번째 기어 이빨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빠진 게 뭐가 있나 해도 보니까는 자, 축 끝단에 보니까 자, 탭이 파진 구멍이 있죠. 그러면은 자, 측정을 해봅시다. 이 녀석이 과연 어떻게 파진 건지. 카운터 싱킹으로 구멍이 낮은 다음에 탭이 낮았군요. 5mm짜리 탭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운터 싱킹을 해야겠죠. 자, 5mm일 때 피치를 확인하고 드릴을 몇 mm를 뚫어야 되는지 계산을 해봅시다. 자, 분할선을 0.693 나누기 8. 한 다음에 자, 라인 명령으로 자, 분할선의 중심선에서 가야죠. 5파이였으니까 2.5. 그리고 이 안의 치수를 보면 1.894.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은 드릴 구멍이 나오는 거죠. 3.788. 자, 그럼 이 스케치는 지우고 카운터 싱킹으로 자, 3.788. 그 다음에 10.6. 자, 깊이는 12.634니까 비슷한 걸로 합시다. 13 정도로. 그 다음에 확인. XY 평면을 다시 잡고 뷰에서 음영 처리, 숨겨진 모서리에서 형상 투영으로 중심선을 투영을 해냅시다. 그리고 나사산 모양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아까 그렸던 걸 똑같이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형상 투영으로 잡고 동일선상 구석 조건으로 또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사산에서 면까지의 거리를 줍니다. 자, 이제 나사를 파야겠죠. 깊이가 10.567이니까 자, 코일 명령으로 하기 전에 자, 여기에 대한 중심축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중심축은 이제 존재를 하죠. 형상 투영한 게 있으니까 자, 축을 잡고 피치 및 높이 피치를 0.8 높이를 적당히 잡아주고 자,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작성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빠진 게 없나 봅시다. 못따기와 못깎기가 빠졌죠? 그러면은 어느 부분을 못따기 하고 어느 부분을 못깎기를 해야 되는지 자, 확인을 한 다음에 못따기에서 자, 못따기 거리 1만큼 못따기를 하시고 못깎기 3만큼 반지름 3으로 저기로 못깎기를 합니다. 자, 기어 이빨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죠? 자, 이제 동심 부분에 센터 구멍을 그립니다. 4에 90도에 3에 2 웨어드로우 했죠? 그리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배치는 동심으로
자, 복귀. 자, 이렇게 하면 기어축도 완성이 됩니다. 자, 동력 변환 장치에 자, 첫 번째 저장을 합시다. 물론 저장은 자주 해야 됩니다. 인벤터 프로그램이 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다가 갑자기 확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니까 웬만하면 그냥 저장은 자주자주 하도록 합시다. 10분마다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부품을 작성합니다. 자, 돌림판 부품을 이번에 작성해 보도록 하죠. 형상투영으로 돌림판 부품에 연관되는 부품들의 모서리를 투영해내고,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치수를 측정해가지고 프로파일에 치수들을 부여하고요. 자, 지금과 같이 38에 44 치수를 측정했죠. 또 하나의 이 모델링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자, 보시면은 하나 측정하고 하나 그리고 하나 측정하고 하나 그리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측정해서 그 치수를 외운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모델링을 작성하는 그런 순서 버릇을 이렇게 키우시고 그런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모델링 속도가 훨씬 빨라지니까요. 자, 이제 돌림판에 크랭크를 조립하는 부분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20에 자, 32 돌출 3 그리고 R이 져 있긴 하지만 자, R을 무시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자, 작성하도록 합시다. 스케치를 잡고 문명체의 숨겨진 모서리에서 반대편에 작성되었던 저것을 형상 투영해서 잡아와 가지고요. 자, 그 중심을 이용해서 자, 피처를 작성하고 자, 여기에는 탭이 뚫려야 됩니다. 자, 7mm짜리 탭이 뚫렸네요. 원래 7mm짜리 탭은 그다지 잘 쓰이지 않는 탭인데 원래 탭 종류에서 보면은 홀수 타입의 탭은 잘 쓰지 않습니다. 물론 M3이나 M5 탭은 잘 쓰긴 하지만 7mm 탭은 자, 그다지 자주 쓰지 않죠. 나사도 7mm 탭 볼트도 그다지 판매를 잘 하지 않고요. 근데 이거 시험 문제라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 피치를 계산하고 높이를 계산한 다음에 몇 미리 드릴로 뚫어야 되는지 알아봅시다. 자, 지금 저는 여기서 직접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싶은 능력은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나사의 피치나 아니면은 나사를 뚫을 때 선행 작업할 드릴 직경은 미리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3mm, 4mm, 5mm, 6mm, 8mm, 10mm. 자, 이거 5개, 4개가 5개는 나사의 기본 스펙을 미리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장 가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막 헐레벌떡 계산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시간만 뺏기니까요. 자, 60도 동인선상 잡아주고 자, 나사산 모양도 그립니다.
자,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잡아주고요. 거리 입력해주고, 프로파일, 축, 코일 크기, 피치 및 회전, 피치 및 높이로 해가지고 관통되는 거니까 적당히 관통해서 뚫고 나갈 정도로 해주고, 자, 적당히 완료가 됐으면은, 자, 코일이 덜 뚫렸네요. 코일을 적당한 높이로 확실하게 뚫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스케치를 잡아가지고 저 축하고 조립될 카운트 싱킹 탭을 내야겠죠? 자, 카운트 싱킹 탭을 내는데, 자, 아까와 똑같은 스펙이니까 뭐 그다지 고민할 건 없겠지만은 딴 거 한다고 날라가가지고, 자, 계산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뚫어줍니다. 그리고 복귀. 그리고 정 기억이 안 나시면은 자, 이거 뚫었던 구멍이나 자, 코일을 봐가지고 이거 내가 얼마나 뚫었었지. 물론 이거는 좀 외워두면은 작업 속도가 단축이 되겠죠. 자, 기본축을 작성을 하고 코일 작업을 할 때 이걸 중심축으로 써야 되니까요. 뷰에서 음영 처리에 숨겨진 모서리로 가고, 나사선을 그린 다음에 피치 해주고, 저기 해주고, 스케치에서 형상투영으로 저기와 저기 간의 거리도 해주시고, 한 번 더 형상투영해서 드릴의 외곽선 형상투영해서 구속시켜줍니다.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탭의 깊이를 한번 가늠해 본 다음에, 자, 코일 명령, 프로파일, 축, 방향, 피치하고, 그 다음에 축의 방향, 깊이, 확인. 이렇게 하면은 자, 탭이 뚫리게 되죠. 자, 이 축은 잠시 숨기고요. 자, 제대로 됐나 봅시다. 자, 이제 부품의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는 늘 못따기 및 못깎기라고 했죠. 그래서 자, 못따기를 할 부분이 한 군데 있고 못깎기를 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군요. 그래서 자, 못깎기 파이 3짜리로 자, 어느 부분을 못깎기를 해야 되는지 도면을 보고 파악을 합시다. 자, 자동화 부품 중에서 보면은 자동화 부품에는 못깎기라는 게 그다지 많지 않은데, 자, 여기 시험에서 보면은 거의 주물품들이 많기 때문에 주물품의 필수품인 못깎기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본체 부품하고 그 다음에 저 돌림판 부품은 어떻게 보면 주물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이제 크랭크 부품을 작성을 해봅시다. 자, 크랭크 부품을 일단 아무데나 스케치를 잡고 자, 기본적인 모양을 자, 이렇게 작성을 해냅니다. 자, 기본적인 프로파일 모양을 일단 이렇게 작성하고, 자, 여러가지 구속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구속되게 하죠.
자, 다른 강좌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모델링 하는 방법은 물론 이렇게 해서 모델링 했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만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모델링 방법이 있고 저런 모델링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있다면은 10명이 각기 모델링하는 방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모델링해서 보여드리는 거에 너무 구애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모델링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만의 모델링 기법을 찾아 나가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자, 모델링을 할 때는 자 보시면은 제가 모델링 할 때 기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치수 기입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고요. 꼭 필요할 때만 치수 기입을 하고 나머지 구속 조건으로 이게 해결이 될 일이 있으면은 구속 조건으로 해결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프로파일에 있는 위하고 아래에 있는 원이 직경이 같기 때문에 동일 구속 조건으로 바꾼 거죠. 자, 그리고 방금 저는 96이란 치수를 가변 가능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저거를 저기다가 탑다운으로 링크를 시킬 때, 외부 참조를 링크를 시킬 때 그 치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저 부분의 장공 타입이니까 10, 크기가 같으니까 동일 구속 조건으로 직경을 같게 맞추고요. 자, 그 다음에 장공을 그리는 기법으로 접선 구속 조건으로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잘라내고 자, 96이란 치수가 가변 치수이기 때문에 저쪽은 저기 완전 구속이 되진 않죠. 저 부분은 일단 저대로 놔두겠습니다. 자, 프로파일로 그린 다음에 구멍을 뚫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렇게 처음 베이스 스케치에서 바로 구멍도 한 번에 모델링 하는 것도 그다지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뭐 나중에 나는 구멍 스펙을 따로 관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구멍을 따로 뚫으셔도 상관은 없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자, 저 부분을 위로 올라와야 되고 2mm만큼 위로 튀어나와야 되겠네요. 2mm. 자, 여기는 위로 7mm. 자, 형상 투영으로 밑에 걸 형상 투영하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도 2mm. 그래서 돌출로 2mm만큼 튀어나오고 자, 그러면은 자, 크랭크의 기본적인 모양이 완성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구속 조건으로 조립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구속 조건으로 조립을 해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크랭크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베이스 스케치에서 96에 대한 치수를 가변되게 되었죠. 자, 이거 삭제를 해버리고 자, 형상 투영으로 자, 돌림판에 있는
저 원을 한 다음에 저 두 개를 동심으로 둡니다. 근데 저거는 탭이기 때문에 저걸 하면 안 되고 다른 걸 형상 투영하겠습니다. 다른 걸 형상 투영한 다음에 둘을 동심. 그러면은 자동으로 구속 조건이 완성되고 형상 투영한 걸 참조선을 바꾸면은 자 완벽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못따기와 못깎기를 해야겠죠? 자, 못깎기로 반지름 2로 도면을 보고 못깎기를 해야 될 부분에 각기 못깎기를 하고요. 자, 복귀. 자, 이번엔 나사축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작성, 나사축. 빈 곳에 아무 데나 찍은 다음에 일반 나사가 아니고 규격품이 아니고 따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규격품을 그리고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도면에서 특정한 값으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피처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고 대략적인 프로파일을 그린 다음에 자, 특정한 값으로 자, 프로파일을 작성을 해 나갑니다. 자, 프로파일이 어느 정도 작성이 됐으면은 자, 회전 명령으로 회전체를 작성을 하죠. 그리고 일자 드라이버에 홈을 작성을 합니다. 스케치를 잡고 선을 위아래로 그은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고 그 다음에 동일 구속 조건으로 위아래 크기를 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1.5 먼저 치수부터 넣고요. 동일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2mm만큼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M7에 피치를 조사한 다음에 일단 못깎기를 실행을 하죠. 스케치를 XY 평면에 작성한 다음에 자, 나사선 모양을 다음과 같이 그립니다. 나사선 모양을 다 그리셨으면 코일 명령으로 프로파일과 축을 선택을 해가지고 코일과 자, 피치 및 높이 높이로 저렇게 뚫고 나갈 정도로 해주고요. 차집합을 한 다음에 작성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자, 못따기 아까 안 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 못따기를 실행을 해서 모서리를 못따기를 해주면 되죠. 자, 복귀를 한 다음에
저 녀석을 자 이제 조립을 해야겠죠. 구속 조건, 삽입 구속 조건으로 조립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나사 측도 그려야 됩니다. 이 녀석도 똑같이 7mm 짜리니까 아까 했던 짓을 또 할 필요는 없고, 이 녀석은 거의 비슷한 거니까, 자, 이 녀석을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한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복사본 저장을 한 다음에, 복귀를 하고, 그러면은, 생긴 건 똑같은데 이름이 다른 게 또 하나 추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불러와서, 이 녀석을 살짝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랬던 걸 또 그릴 필요는 없겠죠. 자, 뭐가 다른가 한번 봅시다. 자, 돌출된 게 없죠. 이걸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양쪽으로 까진 모양이니까, 자, 이제 회전체에서 스펙이 틀린 거를 한번 봅시다. 이 녀석은 35.5 정도 되니까 전체 길이도 틀리네요. 그리고 나머지 길이들도 조사를 해봅시다. 볼트머리 16이었고 10에 12. 자, 여기 단치수도 틀렸고요. 2.5. 이 단치수도 틀렸고. 자, 여기까지 맞게 수정을 하면은 자,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코일이 더 파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코일 높이를 파고 들어가게 수정을 합시다. 그러면 끝까지 파고 들어갔죠? 자, 끝부분이 조금 좀 불안전하게 파졌으니까 여기에 스케치를 잡고 돌출컷 전체로 부드럽게 끝까지 쫙 파진 모양으로 수정을 해줍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자 측정을 해보면 10mm만큼 스패너 짜리가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외곽선을 형상 투영하고 자, 위아래로 분할선을 그려주고요. 동의 구속 조건을 같게 잡아주고 치수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 전체 삭제 복귀 네, 이러면 완벽하게 다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자, 이 녀석을 조립만 해버리면 됩니다. 자, 조립까지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빠진 부분이 있나 봅시다. 자, 아까 카운트 싱크 볼트 이 녀석을 작성을 해야겠죠. 5mm 짜리였습니다. 작성해서 M5에 M5 볼트 자, 이 녀석도 간편한 모양이니까 바로 회전체로 바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중심선을 바꿔주고 자, 전체 거리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저 선이 직각이 아니니까 직각 구속 조건을 주고요. 5mm니까 전기는 5mm 자, 그 다음에 회전 명령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고요. 자, 위쪽에 볼트머리 까진 데를 표현을 안 했으니까 여기를 좀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10mm니까 여기다 선을 하나 그은 다음에 자, 여기를
치수를 10mm 주고 스케치 마무리. 그 다음에 회전해서 자, 프로파일을 다시 선택한답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취소한 다음에 다시 선택하면 저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저 부분을 자, 위아래 선을 작성한 다음에 잘라내고 동일 구속 조건으로 같게 만들고 치수를 줍니다. 1.2에 1.2, 1.2에 1.1, 넓이는 1.2, 파고 들어가는 건 1.1. 못따기로 볼트 끝머리에 모서리를 0.5로 못따기를 해주고요. 자, 이제 진짜로 나사 3만 남았습니다. 자, 나사선을 그리고요. 형상투영으로 외경 모서리를 잡고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잡고 자, 면과 나사선과의 첫 번째 거리를 잡고 자, 코일 명령으로 자, 프로파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축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피치 및 높이로 해도 되고 회전으로 되고 자, 높이로 한번 해봅시다. 높이라면 자, 너무 높죠? 자, 원래 한 7.2 정도니까 거기에 맞게 살짝 수정해 봅시다. 8 정도 하고 확인. 그럼 자, 조금 안쪽까지 파고 들어갔네요. 조금 수정합시다. 7 정도로. 7은 너무 짧죠? 조금만 더. 7.6. 자, 이 정도가 적당하니까 불완전 나사부 잡고 전체 잘라내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귀. 그리고 저 볼트를 카운트 싱크에 조립을 하면 되죠. 자, 방해되니까 크랭크는 잠깐 치우고요. 삽입 구속 조건으로 저기와 저기를 잡고 약간 삐뚤어져 있으니까 YZ 평면을 저쪽 YZ 평면에 평행하게 잡아줘 가지고 확인. 그래서 볼트를 조금 보기 좋게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숨겨진 부품을 다 보여주면 이제 완성이 된 것이죠. 이상으로 동력 변환 장치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